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61강 노회찬의 덫 위풍당당 드루킹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요 문재인 정권 전체가 거의 노회찬 덫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어요. 몸부림을 치는데 몸부림을 칠수록 덫에 걸려가지고 몸부림 치면 칠수록 어때요? 몸이 더 상하죠. 더 덫에 깊이 박히죠. 그렇죠, 그죠? 지금 그 형상이에요. 그렇게 덫에 걸려 있는데 온갖 나쁜 이미지를 뒤집어 씌운 드루킹은 지금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위풍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죠? 이 노회찬 얘기를 정권은 어떻게든지 덮으려고 하겠죠. 그죠? 그렇겠죠. 그죠? 지금까지 해온 게 그겁니다. 그런데요, 노회찬 얘기를 덮으려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작전을 짰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게 12월 10일, 11일의 뉴스들입니다. 12월 10일 날요, 뉴스가 저녁에 어떤 뉴스가 나오냐 하면은 그것도 저녁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유지하게 됐다고 그 뉴스가 나옵니다. 그 뉴스가 나오면서 막 그 네티즌들이 막 분노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마구 폭격을 했죠. 그런데 그게 정권으로 봐서는 성공작입니다. 왜? 눈을 어디로 돌렸어요? 삼성으로 돌렸어요. 그 이튿날 무슨 재판이 있었냐? 드루킹 재판이 있었습니다. 드루킹 재판이 정말 드루킹이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근데 11일 날 아침부터 터져나온 뉴스가 뭐냐 하면 삼성 뉴스만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람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아침부터 그 전날부터 때리기 시작해가지고 그 이튿날 11일 날 하루 종일 거의 모든 매체가 총동원돼 가지고 이재명 뉴스로 뒤덮어 버렸습니다. 저녁 때까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12월 11일 드루킹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정말 경천동지할 내용이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나왔는데도요, 그 뉴스가 나왔는데 거기 달린 댓글이 이따 보겠습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뭘 성공했습니까? 관심 돌리기. 노회찬한테는 절대로 눈을 주면 안 돼. 그 관심 돌리기에 성공을 거둔 겁니다. 이게 문재인 마술이죠. 그죠? 뭐 문재인 보고 치매니 뭐니 개사도 그죠? 마술은 잘해요. 슬프죠.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를 보여주는 그죠?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이재명, 노회찬과 노무현과 이재명 그래가지고 그 동영상을 올렸죠, 그죠? 2개 올렸는데 두 번째 60강에 달린 댓글입니다.
교수님, 미국의 미시 USA라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교수님 방송을 올리니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하루 만에 자꾸 삭제하여 차단하네요. 이 얘기는 뭐냐? 올리면 또 삭제하고 올리면 또 삭제하고 이란다는 얘기죠. 그죠? 심각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니 이런 짓을 한다는 거겠죠. 그죠? 공론화 부탁해요. 관리자인지 걱정원인지 국정원이라는 거 다 아시죠? 누군가 계획적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문주교, 문재인 그 댓글 부대가 조직적으로 댓글로 방해 공작을 펴며 움직이고요. 문재인 정권이요. 국내에서만 그 댓글 공작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국까지 가서 이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대단하죠. 국정원요 변했어요.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이거 보면요. 이명박근혜 정권 댓글 조작하다가 감옥 들어가고 탄핵되고 온갖 거 다 당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딱 댓글만은 아니지만은. 근데 지금 보니까요. 이명박근혜는 문재인 정권에 비하면 햇병아리 수준이에요. 문재인 관련, 김정숙 관련, 문준용 관련, 노무현 관련 기사에 대해서는요. 어떤 댓글들이 상위에 있잖아요. 그죠? 확 다 뒤덮어 버린지 아시잖아요. 그죠? 완전히 노무현 교도들이 뒤덮어 버리죠. 광신도들이. 그렇죠. 그죠? 거기 핵심 뭡니까? 노무현 절대화, 인이 찬양, 그 다음에 이재명, 김혜경 무차별 공격. 그거잖아요. 그죠? 하는 짓이. 그래서요, 제가 단언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한테 제일 먼저 주문했던 게 국가정보원 혁파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요, 요즘 보니까 국가정보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날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정보원, 그 뿌리가 중앙정보부고, 지금 또 5163 부대라고 자칭하고 있죠. 얼마 전까지, 그죠? 5163 부대가 뭡니까? 5.16 새벽 3시에 박정희가 구태타고 일으켰다고 그 뜻을 받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국가반역집단 얘기죠. 국가정보원이 아니고 국가반역원입니다. 이걸 혁파 안 하면요, 대한민국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단언을 합니다. 그리고요, 한국인은 자자손손 개돼지로 살 겁니다. 국정원이 있는 한 한국을 떠나세요.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요, 참, 노회찬이 죽기 전, 그러니까, 6.13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문재인에 대한 비판적 지지였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압승하기를 막 축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노회찬이 죽고 나서 내 생각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 인간들은
이명박근혜보다 훨씬 악독한 인간이라고 내 단을 합니다. 그래서 노회찬 의문사 관련 지금 강의가 지금 7월 23일 날 죽었는데 지금 12월이니까 한 5개월 사이에 6번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중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드루킹에 관해서도 지금 2번째 강의가 됩니다. 제가 이명박이 대통령 되고 한 6개월 동안 텔레비전을 전혀 안 봤어요. 도저히 그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 예? 박근혜 대통령 되고도 6개월 텔레비전을 안 봤어요. 그때도 그 얼굴을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 근데 그 이후에는 봤거든요. 6개월 지나고 나서는. 그런데요, 나는 노회찬이 죽고 난 다음에 텔레비전 못 보겠어요. 전부 거짓말하고 있고 진실을 외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의 얼굴을 볼 용기가 안 나요. 너무 마음이 막 분개하니까. 어떻게 노회찬을 죽일 수가 있어? 얼빠진 판검사, 위풍당당 드루킹.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엄청난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드루킹, 문 정권 차기 왕세자 김경수 살리려 노회찬 자살을 조작했다. 근데요, 이게 그날 재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올린 기사인데, 딴 데 기사는 중요한 걸 싹싹 빼먹었어요. 근데 이 서울경제 기사가 이 말하자면 실사구시적인 기사가 여기 보세요. 댓글이 1개 달렸어요. 댓글이 1개. 거의 사람이 안 봤다는 얘기예요. 참 대단한 능력이죠, 그죠? 이게 다음에 올라왔는 건데도 요래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그러니까 금방 사고 올렸다 빼버렸다는 얘기죠. 누가 그랬겠어요? 에? 댓글 다음에 관리자가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손이야 관리자 손을 이용했겠죠. 이 기사는 워낙 중요하니까 되도록이면 다 읽을게요.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권이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자살을 조작했다. 자살을 조작했다가 아니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을 자살이라고 조작했다. 이래야 정확하겠죠, 그죠? 기자들이 그래요. 허기범 특별검사팀은 김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씨는 드루킹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이 사건은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판 가십거지 사건이라고 역설했다. 가십거지 사건이라는 건 사우디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죠? 터키 이스탄불 총영상관에서 살해된 사우디아라비아 반정부 언론인 자말 가십거지와 노지원의 운명을 빗댄 것이다. 가십거지 피살 배후로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의심받는 것처럼 노 전 의원의 죽음 뒤에도 문재인 정권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건 정확하게 썼어요. 김 씨는 노 전 의원의 자살 보도를 접하고 망연자실했고 유서를 본 순간 이 죽음은 자살이라고, 조작이라고 느꼈다. 왜 그러냐? 사실은 자기가 2016년에 돈을 주지도 않았는데 받지도 않은 것을 받았다고 유서에 써놔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뭐야 이거. 내가 돈 준 적이 없는데 2016년에 돈 준 적이 없는데 이게 가짜구나. 바로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 전 의원이 그 둔한 몸으로 잘 알기 때문에 익하는 거예요. 에? 말하자면 드루킹하고 노회찬하고는요 2013년부터 알았대요. 그 벌써 한 5년 됐잖아요. 강연 불러가지고 돈 또 이 강연비로 2천만 원씩 주기도 하고 했으니까 제법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모임 같은데 초청돼 가가지고 같이 앉아 있거나 그 같은 회장이 있었던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노회찬이 어떤지 빤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 둔한 몸으로 1.4m 높이로 뛰어 올라 쪼그린 채로 10m를 뛰어내렸다는데 바닥에 보도블록이 멀쩡했다. 그래서 뛰어내린 게 아니라 시체를 갖다 놓은 거다. 노 전 의원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여러 번 만나 성격을 아는데 그런 문제로 공격을 받는다 해도 법정 투쟁을 통해 진실을 밝힐 뿐이지 자살할 사람은 절대 아니다. 아니,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말하자면 그 노동자들을 위해 가지고 자기의 노회찬이 정도 되면 미래가 보장되는 코스를 밟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용접공 해가면서 있잖아, 그죠? 자기 인생을 불살랐던 사람 아니에요. 에? 그런 사람이 돈 4천만 원 받았다고 말이야, 자살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노 전 의원은 본인이 대통령을 하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드루킹한테 그렇게 했는 모양이에요. 나 대통령 할 거다. 권력력이 있는 분인데 이런 자살할 리가 없다. 그러면서 노 전 의원이 납치돼 가지고 고문을 당하면서 유서를 쓴 게 아닌가 싶다. 그 얘기를 해요. 나 이 말에 100% 동의해요. 드루킹하고 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해요. 이 추리한 걸 해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분이 똑똑하니까,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니까 납치 고문을 당하면서 유서를 뭐로 남겼어요? 문자 폰으로 남겼죠, 그죠? 폰 문자로 남겼죠, 그죠? 폰 문자로 남겼는데
그걸 있잖아요. 그죠?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5천만 원이라고 안 쓰고 4천만 원이라고 바꾸어 써버린 거다. 그거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은 못 했는데, 오구, 참, 역시 있잖아, 그죠? 자기가 당해봐야, 드루킹 당해봤잖아. 난 당해보지를 않았잖아, 그죠? 당해봐야 그 문제를 훨씬 더 깊이 파고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게 소위 노회찬의 덫입니다. 노회찬이 쳐놓은 덫입니다. 김 씨는 자신이 2014년 강의비 명목으로 2천만 원씩 두 차례 총 4천만 원을 입금했는데 노 전 의원이 착각했을 수는 있으나, 그런데 그 유서의 그 시점을 굳이 2016년이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응? 이거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게 덫이라는 거예요. 일어나 놓으면은 안 맞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이걸 밝힐 수밖에 없어요. 그 노회찬의 죽음을, 그 다음에 드루킹의 진실을 이해하자면은 이 문제를 밝힐 수밖에 없어요. 언제 누가 이 드루킹이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밝힐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거는요, 정권이 바뀌어도 밝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걸 밝히게 돼 있다, 그 생각하고 이런 덫을 놔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노 전 의원 죽음의 음모론을 제기하는 근거로 김 지사의 존재를 꼽았다. 김 씨는 김경수는 정권의 단순한 이인자가 아니라 차기 대권 왕세자다. 이거는요, 이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 같아요? 네? 드루킹이에요. 이런 사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드루킹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문재인하고 드루킹 사이에 심부름을 했던 게 누굽니까? 김경수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루킹이 이 얘기는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드루킹이 얘기 중에, 그죠? 거짓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영원히 통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어제는 또 가가지고 취직까지 했잖아. 네. 그러니까 그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하나씩 제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친구 얘기가요, 드루킹 얘기가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김경수가 그 재벌 개혁은 안 된다, 문재인이 놓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드루킹이 실망을 하니까 그 대신 하나 뭐냐, 안희정이를 당대표로 만들려고 한다. 안희정 프로젝트를 드루킹이 좀 도와달라, 이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죠? 그건요, 얘들이 적어도 한국의 중요 정치인들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뭐 여탈권까지는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죽이고 살리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프로젝트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볼 것 같으면은 아니 안희정이를 당대표로 만들자 하는 사람이라면 안희정이를 아웃시키는 능력도 있겠죠. 그렇죠? 이 사람은 안희정이 아웃도 누구 작품이다? 문재인, 김경수 작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신속하게 손발 맞춰 야합해가지고 김경수를 살리려고 사건을 덮은 거다. 근데 특검이요, 노회찬 부인 김지선 씨에 대해 수사, 기소, 증인 신청을 반대하는 지극히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도, 그죠? 왜 할까? 왜 이럴까? 김지선이가 나오면은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유서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 돈을요, 3천만 원 받으나 안 받으나 간에 유서 액수하고는 다르잖아. 달라져 보잖아. 그죠? 그럼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김지선이 나오면 이 문제는 청와대 지시라는 게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김지선이를 결사적으로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기자가 멍청한 것 같아요. 노 전 의원의 유서는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증명한 결정적 증거다 한데요. 결정적 증거가 아니라 노 전 의원의 유서는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예요. 네? 왜 그래요? 안 맞으니까. 기소 내용하고 안 맞으니까. 기소가 뻥이란 얘기죠. 그죠? 기소가 뻥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뭐다? 노회찬 유서다 이 얘기입니다. 기자를 이래 거꾸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대요. 이거는 전혀 이 기자가 아직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김 씨 입장에서는 유서의 증거 능력을 최대한 낮춰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다. 지금 드루킹이 혐의 벗으려고 이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자기는 이리 가나 저리 가나요. 정치 자금을 줬다 하나 안 줬다 하나 1년 다 살았잖아 이미. 아니에요? 내년 3월이면 1년이에요. 다 살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뭐 억울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드루킹은 오히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진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요, 드루킹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실을 밝히는 것뿐입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노회찬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 이것저것 제기한데 투신 행위를 재현한 동영상, 노 전 의원의 사망 전을 촬영된 손톱과 그 다음에 사망 이후에 시신의 손톱, 노 전 의원 부인 김모 씨 증인 신청을 재판부에서 재차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요, 이거 채택하는 순간에 노회찬은 자살 아닌 거로 100%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런 걸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면은 판사는 사람이고 그걸 채택을 안 한다면 뭘까? 쓰레기보다 못해요. 그냥 괴물이야, 괴물. 그래서 이런저런 뭐 구형을 했다. 1년 6개월 구형했고 뭐 누구한테 얼마 했고 얼마 했고 이래. 요건 뒷부분에 딴 뉴스가 더 정확하니까 뉴스도 이 기사도 보면요.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 기사가 있고 그런 좀 그런 차이가 있죠. 그죠? 이 기사를 보면은 이건 연합뉴스 기사인데 이 기사는 요 부분은 여기 인용하는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해놔놨어요. 김동원은 드루킹은 그죠? 노 전 의원이 자살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거기 있던 시체는 노 전 의원이 아니라 누가 가져다 놓은 것이다. 이 일에 내 목숨을 걸어도 좋다. 나도 이래 생각해요. 시신이 노회찬이 아닌 게 거의 확실해요.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요. 김지선은 증인 채택을 결사코 안 하면서 돈 받았다는, 돈을 전달했다고 의심받는 기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죠.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죠? 그게 얼마나 미친 재판부고 미친 특검인지 증명해 주는 겁니다. 쓰레기. 근데 이거 불렀다가 낭패만 당했어요. 이거 부른 이유는 뭐겠어요? 거기 돈 들이는 거 맞다. 이카면은 이 특검이나 판사나 만사 오케이 대부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장씨란 여자분이 당시 상황을 두고 회원들에게 강의비 명목으로 거둔 돈을 혹시라도 전달하려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이게 증거가 됩니까? 그러나 열어보지 않고 전달해 달라고 해서 열어보지 말고, 그죠? 전달해 달라고 해서 그대로 안 열어보고, 쇼핑백을 안 열어보고 전달했기 때문에 100% 아무것도 모른다. 이 사람 불러 나오니까, 아니, 돈 줬다는 증거를 하나도 말 안 해. 할 수가 없지. 불러가서 고문할 수는 없잖아, 이 사람을요. 그죠? 그거는 이제 그런 시대는 좀 벗어났거든. 그래서 그는 당시 김 씨에게 느릅차를 전달해 달라고 들었고, 실제로 노 의원 부인을 집에 데려다 주면서 느릅차라며 전해줬다. 그러니 당시 이 사람은 이게 진짜 느릅차인지 뭔지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냥 봉투책, 쇼핑백책 갖다 준 겁니다. 그 일밖에 없어요. 얼빠진 특검과 판사. 지금 읽어보니까 참 기가 차죠. 이 사람들이요, 재판은 철저히 증거에 의해서
법에 따라 판결을 해야 되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제일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게 뭡니까? 증거 아닙니까? 그죠? 아예 증거를 날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재판이 아니고 뭐다? 범죄다. 허위범 특검 범죄자. 여기에 동의하면 재판부도 범죄자. 두 사람을 재판해야 됩니다. 이거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뭐가 됩니까? 마녀사냥이 되는 거죠. 그죠?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너 마녀직 하면서 죽이는 겁니다. 핵심은 그죠? 정치자금법 위반이잖아. 그죠? 그럼 정치자금법 위반을 해가 돈을 받은 사람한테 돈을 받았는 걸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증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물증도 없고 김지성이는 아예 조사, 기소, 증인 채택 전체를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완전 마녀사냥이죠. 그래서 이 날조된 증거로 아무 근거도 없는 김지성이가 3천만 원 받았다 하는 허위법 머릿속에 있는 이상한 망상 하나로 꺼내가지고 지금 이걸 증거라고 들이대면서 또 재판부는 이게 증거 맞다고 하면서 드루킹을 처벌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야 뭐가 됐냐 하면요. 이게 받아야 노회찬의 유서가 입증이 되고 자살이 입증이 된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요. 김지성이한테 돈 줬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들이대가지고 돈 줬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예요. 유서에 돈 줬다고 돼 있지 않냐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요. 노회찬에 던진 덫이다. 문정권이 그죠? 이걸 맞출 도리가 없어. 도저히 아무래도 맞출 도리가 없어. 유서에 4천만 원 하고 기소한 5천만 원 하고 맞출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쇼핑백 전달자는 김지선은 결사 안 하면서 쇼핑백 전달자는 증인을 채택했다. 왜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 판사와 검사가 왜 일심동체로 미쳤을까? 이 사람들이 7푼이 특검이고 8푼이 판사일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보시 파스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도 7푼이 8푼은 아니거든. 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에? 저거 증거 채택, 증인 채택 거부하는, 김지선 증인 채택 거부라는 게 그게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걸 이 사람들은 모를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외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외압이 뭔지는 몰라요. 어떤 건지는. 이렇게 볼 것은 이 재판에서 드러난 게요.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2016년에 드루킹이 노회찬한테 돈 준 증거가 하나도 없다.
이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드루킹은 허익범 특검이 회유를 해가지고 5천만 원 줬다고 거짓말했다. 진술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물증도 없다. 그러면 노회찬 유서라는 것은 결정적 증거가 아니고 억지 증거. 말하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히려 무슨 증거? 돈을 안 줬다는 증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유서는 전혀 증거가 될 수 없는 게 유서하고 기소장하고 다르다는 얘기는 지금 몇 번째 하죠, 그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그 다음에 이 유서가 진짜 이 유서일 가능성도 거의 없다. 왜? 장윤서이가 그죠? 노회찬의 유서가 자필 유서가 아니고 폰 문자다 하는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런데 장윤선이가 지금 아무 처벌도 안 받고 있죠. 이런 어마어마한,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했는데도 말하자면 노회찬 자살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짓말을 했는데도 아무 처벌도 안 받고 있다. 그건 뭡니까? 이 말이 진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이 유서는 노회찬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전혀 될 수 없다. 아예 그 진짜 유서가 아니다. 이건 뭐 100% 가짜 유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어떤 방청객이 재판을 지켜보고는 재판 말미에 막 카카오톡에 문자를 막 보내왔어요. 올렸어요. 그 하도 재미있어가지고 이 사람 참, 이 사람이 이거 글 올린 사람이 되게 멋있어 보여요. 이 재판평을 들어보면은 아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위풍당당 드루킹,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 의지가 돋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게 된 데는요, 이런 기사가 나고 드루킹이 그런 진실을 밝히고 하는 데는 우리 김영남 변호사 역할은 난 대단히 크리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김영남 변호사님 멋지게 하셨어요. 검사 측 완전 자질 플러스 수준 미달. 드루킹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이제 그 드루킹 얘기를 다 들었겠죠, 그죠? 검사란 양심불량에 멍청하면 될 것 같음. 검사는 똑똑하면 안 돼요. 질문 수준이 한심. 죄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도 좀 능력 있게 만들어야 되지. 완전 영구 같음. 영구 아시죠? 네. 배우 이름 뭐예요? 심형래. 심형래. 김영남 변호사님 최후 변론 진술. 드루킹 또 다른 피의자들 최후 진술. 이 최후 진술이 멋있었던 모양이에요. 나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 하는 느낌이 있지만 대구에서 그까지 올라가기가 참 쉽지를 않아가지고 법정에 큰 감동을 준 분위기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판사, 검사 완전 개망신 수준. 나 이 말이 확 다가와요. 막 피부에 막 느껴져요. 그래서
이 드루킹의 진술을 가지고 사건을 재구성해 봤어요. 재구성을 해보니까 첫째는 문재인 정권은 왕세자 김경수를 구하기 위해 노회찬을 죽였다. 핵심은 이 얘기입니다. 드루킹 얘기는. 누가 죽였다? 문재인 정권이 죽였다. 이 얘기입니다. 왜? 김경수 구하기 위해서. 김경수를 왜 구해야 됩니까? 대선 부정,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부정의 주범이 누구예요? 김경수죠. 종범이 누구? 드루킹. 그러면은 김경수가 이 일로 제대로 조사가 돼가지고 만약에 제대로 법대로 처벌받게 되면 김경수의 정치 생명은 끝이고 감옥에서 한참 살아야 되겠죠. 이걸 막기 위해서 노회찬을 죽였다 이 얘기입니다. 정말 속이 시원한 얘기를 했어요. 이건 아까 읽어드렸죠, 그죠? 차기 대권 왕세자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덮었다. 이 말이 딱 맞아요. 정의당에 찾아가가지고요. 자필 뉴스 내놔봐라. 생 까는 거예요.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요. 정의당 당원이 아니 자필 뉴스를 왜 공개를 안 하냐고. 공개하라고. 거기에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리 얘기했더니 접근 금지인데 그죠? 일시 접근 금지도 아니고 영구 접근 금지를 시켰어요. 이게 무슨 민주정당이에요? 정의당은 파시스트 정당입니다. 진보정당 참 골 때린 소리 해. 진보정당 아닙니다. 걔들 파시스트 집단이에요. 그들은 드루킹이 보기에 노회찬을 납치 고문해가지고 강제로 유서를 쓰게 했을 것이다. 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얘기했죠, 그죠? 제가 의심하는 게 뭐냐 하면요. 그날 아침에 운전기사하고 같이 가가지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죠, 그죠? 갔는데 국회에 도착해가지고 뭐 했어요? 회의에 참석 안 하고 25분 동안 그 여름에 7월 23일 얼마나 더울 때예요, 그죠? 차 안에서 있었다 하거든요. 난 그때라고 봐요. 그때 일이 일어났다고 봐요. 아니라면 뭐 까면 되겠어요? 이 자동차 브레이크박스 까면 되겠죠? 까보세요. 아니라면. 그래서 노회찬은 자기 그러다면 뭐 죽을 건 뻔히 알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누군가 훗날 자기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숙제를 던졌을 거다. 그게 일부러 5천만 원이 아닌 4천만 원으로 썼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5천만 원 받았다 하는 얘기는요.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7월 17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아예 공식화해서요. 노회찬이가 2천만 원 받고 김지석이가 3천만 원 받았다고 아예 공식화해가지고 전 언론에 도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회찬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에? 그래가지고 2016년 3월에 두 차례 걸쳐 가서 2천만 원씩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놈들이 빠져나가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가? 노회찬을 죽인 팀이 5천만 원 제가 뱉어놓은 얘기로부터 못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2016년 3월에 2014년도 아니고 2016년 3월이라고 못 봐가지고 4천만 원 받았다고 해놓은 겁니다. 해놓은 거 아니냐? 그러면 저놈들이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멋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노회찬의 덫이다. 4천만 원과 5천만 원을 맞출 도리가 없다. 아무리 뭡니까? 하나님 머리를 빌려와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청와대와 재판부와 특검이 대가리가 깨지도록 연구를 해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예요, 이게. 이런 거 풀라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사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치면 칠수록 꼬여들고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이래 되니까 노회찬 덫에 걸려가지고 김지선을 도저히 조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사하면 왜? 들통이 나니까. 대단하다, 노회찬. 그래서 드루킹은 그 시신은 노회찬 죽음이 아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내 목숨을 걸어도 좋다. 웬만한 확신 가지고 이래 얘기 안 하겠죠, 그죠? 이쯤 돼가지고 노회찬의 유서, 폼문자 유서, 그 유명한 폼문자 유서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뭔가 또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16년 3월이라고 못을 딱 박아요. 도망 못 가게 해놔놨죠, 그죠?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 원을 받았다. 곧 못을 딱 박아요. 4천만 원 받았다고.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막 구구줄줄이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여기서 멈춘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살하지만, 그죠? 당은 앞으로 나가라. 그러면서 또 국민한테 당부까지 합니다. 국민 여러분,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18년 7월 23일 노회찬 올림. 난 뭐 유서에 또 올림 쓰는 건 이 누군 딴 사람이 작성했다는 얘기예요. 어이없는 유서예요. 20일 날 회견할 때까지만 해도 전혀 그런 일 없다고 막 단호하게 얘기했고 특검이 가서 조사받겠다 그랬고 당당하게 임명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요. 자기 죄 고백으로 유서를 시작해요. 그거 아니에요. 유서는요. 유서 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대부분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요? 유서 쓸 때 가족. 너무너무 미안하거든. 죽으면서도 미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늘 유서는 그죠? 사랑하는 가족 얘기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살인자들이 제일 원하는 말, 듣고 싶은 말, 그 말이 쫙 깔리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했다? 덫을 놔버린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유서라고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자학 유서입니다. 보세요. 노회찬의 말로 자기가 지은 죄가 뭡니까? 4천만 원 받은 게 죄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죄라고 한 건 뭡니까?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아니,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한 일입니까? 더구나 자살로도 모자란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한테 자기를 버려달라 그랬죠. 이 무슨 얘기입니까? 부관 참시까지 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런 유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노회찬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2016년 3월에 4천만 원을 줬다고 탁 덫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찬은요, 그때 당시에 드루킹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왜? 그 드루킹 사건 때문에 이 일이 터지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뭐냐 하면은 드루킹 입을 빌리자는 겁니다. 드루킹 입을 빌리면 뭐가 거짓말인 게 드러나요. 2016년 3월 4천만 원 받았다는 게 거짓말로 드러나게 돼 있죠. 그렇죠? 아, 노회찬 대단해. 죽음의 순간에도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런데요. 문재인 정권,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은 노회찬은 정치자금법을 불법 정치자금을 적법 처리하지 않은 범죄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살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자살한 사람한테 국민훈장을 주는데 그것도 1급 최고급 국민훈장을 줘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또 훈장 주는 기사를 보면 또 기가 차요.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정신으로. 이 사람들은 그죠? 자기들의 좋은 말이 뭡니까? 시간이 좀 경과해가지고 뭡니까? 이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은 또 더 좋은 말 하나 탁 꺼내와가지고 써요.
포용국가 이런 거. 이렇게 어려운 말 써가지고 이게 전부 종교적 사기입니다. 이런 말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가 함께 확산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인권을 무시할 때 야만의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 그래서 인권 보호 신장에 공헌한 노회찬에게 대한민국 인권상을 준다. 그러면서 유적에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또 일어나놓고 또 거기서 사람들 불러가지고 노래까지 불러요. 뭐 인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앞장서는 사람인 것처럼. 사실은 이게 미친 정권이에요. 범죄 자살자에게 왜 대한민국 인권상을 줘요? 말이 안 되는 짓이잖아요. 공식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요. 부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줬다는데 이 짓 하지 말고 증인 채택이나 해. 이거 주고는 주저앉히려고 눈에 빤히 보이는 짓만 해요. 겉과 속이 완전 반대예요. 기회는 평등하다. 문준용이가 무슨 기회가 평등해요? 특혜, 엄청난 특혜를 입은 거 확실해요. 근데 말만 하면 신성모독으로 막 욕을 해대죠.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이 사람들 종교 집단이에요. 과정은 공평하다. 진짜 과정에 대한 공평한 어떤 그 심사를 거쳐가지고 인사를 하는가? 낙하산이 이명박근혜 때보다 더 심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홈페이지 팬클럽 관리한 사람까지 낙하산으로 임명했잖아요. 뭐가 공평해요? 가장 불공평한 정권이에요. 결과는 정의롭다. 그래, 분식회계 하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됐어요? 이런 있잖아, 그죠? 말하자면은 조둥이 발린 좋은 말만 골라가면서 해요. 포용국가니 소득주도 성장이니 있잖아, 그죠?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말은 그죠? 남들 속이고 자기들 지지를 유지하고 하기 위한 그냥 수단에 불과해요. 근데 왜 이런 미친 짓을 할까? 이 오버액션입니다. 오버액션. 응? 노회찬 사망하고 우리하고 무관해. 봐, 우리가 저까지 주잖아. 훈장까지 주잖아. 우리가 진짜 이 사람 우리가 노회찬을 죽였다면 이러겠어. 절대 이런 짓 못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스러워요. 사실은 이게요, 범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자기들이 진짜로 노회찬이가 자살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 같은, 그 다음에 노회찬이 진짜 유서가 진실이고 할 것 같으면은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절대로 훈장을 줄 수가 없잖아. 그죠? 그 왜 이 미친 짓을 하냐 하면은 무관하다는 걸, 우리는 절대 아니야 하는 걸 막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뒤집으면은 우리야. 바로 범인은 우리야.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요, 국회도 정의당도 마찬가지 행동을 하고 있어요. 노회찬 훈장에 대해서 심상정이가 정의당 가슴에 걸겠다 이렇게요. 정말 옆에 있으면 진짜 귀때기를 줘 때려보고 싶어. 아니 정의당이 받았다는 노회찬의 자필 유서나 내놔라 말이야. 그거 내놓고 익혀라. 그거 내놓는다고 명예훼손될 거 하나도 없지 않냐 말이야. 그런데 말이지 무슨 짓을 했어요? 폼 문자 메시지를 타이핑을 해가지고, 그죠? 그게 진짜 유서인 양, 유서인 양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배포까지 했잖아. 사람 죽은데 유서 배포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정의당이 그런 집단이에요. 민주당 정권한테 내 정중하게 얘기해요. 노회찬 의문사와 진짜 무관하다면은 행동으로 보여라 말이야. 자살 증거를 내놔. 김지선을 증인으로 채택해. 그 다음에 운전기사 있잖아, 그죠? 그 수행비서도 증인으로 채택해. 그러면 진실 다 얘기할 수 있어. 진실이 나와. 이쯤 해서 이제 노회찬이 죽은 지 한 5개월 됐잖아, 그죠? 5개월 됐는데 노회찬 의문사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지금까지 이제 나온 걸로 가지고 객관적 이해를 해봅시다. 첫째로 경찰은 자살이라고 발표했지만은 자살 증거가 아직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티끌만한 것도 나오지 않았다. 아까도 드루킹이 얘기하다시피 60대가 17, 8층 좁은 창문에서 투신하는 것 자체도 억수로 어려워요. 그런데 9m 비행을 해가지고 떨어져 있더라. 그걸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그죠? 떠밀었을 때 최대로 나갈 수 있는 게 한 5m라 그래요. 이 가드 없이 떠밀었을 때. 그 다음에 경비원이 쿵 소리도 없다고 증언했잖아요. 없었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절대 비밀로 하는 게 있어요. 국회에서 아파트까지 그 차가 갔다 가거든요. 노회찬 태우고 있던 차가 갔다 가거든요. 가가지고 거기서 내려줘가지고 올라갔다 가거든요. 이건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내려주고 화장실 갔다 와 보니까 노회찬이 죽어 있더래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한 5분 사이에 뭐까지 출동했어요? 119까지 출동해가지고 경찰까지 출동하고 국회에서 아파트까지 거리 CCTV, 엘리베이터 CCTV, 자동차 블랙박스 이거 내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노회찬의 손톱인데요. 노회찬이 입국할 때 찍힌 손톱 사진하고 노회찬 시신이라고 하는 그 죽음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손톱하고 완전히 다른 손톱이에요. 이건 재판을 다음 재판을 좀 지켜보면 돼요. 어떻게 될지. 노회찬 자필 유서는 진위가 검증되지 않았다. 이건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드루킹이 2016년 3월에 노회찬 부부에게 돈을 주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지금 재판은 종교재판이다. 증거 없는 재판을 하고 있다. 증인을 부르지 않는 재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절대 진리로 삼는 게 뭐냐면 노회찬 유서 자살했다. 그게 절대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도 맞지도 않아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노회찬의 덫 때문에. 김지선은 불가촉녀가 되어 있어요. 불가촉녀. 접근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드루킹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증거를 날조해가지고 재판하고 있다. 누구 머릿속에 있는 증거? 허익범 특검 머릿속에 있는 증거. 그래서 이 싸움은요, 결국은 드루킹 대 청와대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죠? 근데요, 세 가지 싸움이 있어요. 하나는 진실 싸움을 하면요, 드루킹이 이미 자기의 목숨까지 걸었기 때문에 드루킹은 더 이상 안 물러서요. 진실에서 물러서질 않아요. 그리고 나는 드루킹이 진실에서 물러서는 순간에 드루킹은 죽는다고 생각해요. 드루킹이 정말 의지를 갖고 문제를 대결할 때 드루킹이 난 이긴다고 봐요. 진실 게임은 드루킹이 완승이에요. 저 사람들이 증거 하나도 못 내놓고 증인까지 막는 거 보면 딱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법정 게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종교재판을 통해 가지고 청와대가 이기긴 이긴데 너무나 야비한 승리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리적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물리적 게임.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건 누가 이기겠어요? 청와대가 압승을 하겠죠? 근데 지금 청와대가 진퇴유곡에 빠졌어요. 이러도 저러지도 못해요, 지금 청와대가. 왜 그러냐? 노회찬의 덫에 빠져 있거든요, 첫째는. 그 다음에 드루킹이 진실을 밝히려고 입을 열었거든요. 청와대가 경찰, 특검, 재판부를 지금 장악했는 게 확실하죠.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김지선의 증인 채택가 나는 거죠. 그죠? 그죠?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지랄을 해도, 발광을 해도 노회찬 덫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청와대가. 드루킹이 2014년에 돈을 준 거고, 그래서 2016년 3월에 4천만 원 줬다는 노회찬의 유서는 허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허구라는 걸 적어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못 부른다? 김지선을 못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재판을 통해 가지고 어거지로 모면하더라도, 이 상황을 모면하더라도 결국 도로아미 태블이 될 수밖에 없다. 왜? 노무현이 덫이 있는 한요,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노회찬. 목숨 건 드루킹의 입.
드루킹이 아까 목숨 건다는 얘기를 했죠, 그죠? 그거는 뭐 그 사건, 그 건에만 목숨을 건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겠죠, 그죠? 근데요, 드루킹이요, 이제는 곧 할 수밖에 석방돼요. 왜? 검사가 한껏 때린 구형량이 1년 6개월이에요. 그러면 대체로 볼 것 같으면 1년 정도 되면은 1년 판결 가능성이 높아요. 1년 징역형으로. 그럼 1년 징역형 그래봐야 내년 3월이면 나와요. 붙들어 놓을 방법이 없어요. 석방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진실을 막 털어내기 시작하면은 감당이 될까? 예? 감당이 안 돼요. 그런 드루킹의 입을 막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겠죠. 뭔지는 상상이 맡깁니다. 근데 과연 드루킹의 입을 막을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 지금요, 노무현 지지, 문재인 지지율이, 그죠? 지지와 그 거부, 반대가 거의 반반이에요. 지금 근데 그게요, 가속도가 붙어서 막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지지율이. 이 지지율의 핵심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핵심이 뭐냐 하면은 경제적 분노예요. 말하자면 촛불혁명이란 그 추운 데 나와가지고 공정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그죠.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불공정한 정권을 퇴출시키고 불공정한 핵심인 누구? 삼성의 이재용을 구속까지 시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막 역주행하고 있죠. 그렇죠. 그죠? 한 1년 반 동안 속았어요. 근데요, 이게 이제 거의 들통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제개혁을 안 한 데 대한 분노가, 그죠? 앞으로 폭발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폭발하니까 프랑스에서 어떤 사태가 일어납니까? 노란 조끼가 들고 일어나니까 마크롱이 바로 항복하죠. 그죠? 그죠? 근데요, 나는 한국은 그 정도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요, 한국의 이 사람들의 지금 삶이 막 깨지고 있거든요. 비정규직은 막 하루가 멀다 하고 막 그냥 비참한 죽음을 막 맞고 있잖아요. 에? 그 분노가 난 폭발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촛불을 배신하고 삼성 제국의 꼬봉 역할을 하는 이 정권에 대한 분노가 내년에 난 막 거의 90% 폭발한다고 봐요. 그래 되면요, 김정은요, 안 와요. 김정은 남쪽에 오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인기 얻으려고 오는데 이런 정권 하에서 내려와가지고 박수 받겠어요? 예? 시위가 오히려 격렬하게 일어나리라고 봐요. 남북 평화 좋아. 그런데 우리부터 사는 게 우선이야. 이거 아니에요,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설사 온다 하더라도 역효과가 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건져줄 아무런 구원의 힘이 없어요. 그래 되면요,
김어준이 아무리 나발을 불고 탁현민이 아무런 탁월한 쇼를 해도 백약무효예요. KBS, MBC, SBS, JTBC, 연합뉴스, 연합TV 다 떠들어도 백약이 무효예요. 그래서 문재인 지지율이 내년에 가면요 40% 이하로 가가지고 내가 볼 때는 내년 중에 10%까지 떨어지리라고 봐요. 왜? 지금 현실 경제를 바꿀 능력도 의지도 아이디어도 아무것도 없는 인간, 그냥 삼성 앞잡이에 불과한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삼성 앞잡이라는 걸 보여준 게 뭡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죠. 아니 4조 5천억이란 어마어마한 분식 회계를 해도 거의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게 이게 나라입니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래서 2019년에 가면은 정권 유지하기도 급급할 거다. 이 얘기는 또 나중에 또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는요 실사구시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에? 나는 그 맨 앞에 누가 있다고 보냐 하면은 드루킹이 있다고 봐요. 드루킹 대선 부정 댓글 공작 범인 맞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범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드루킹이요 김영남 변호사한테 그랬대요. 자기는 자살 절대 안 한다. 내가 죽으면은 반드시 부검을 해달라. 그 얘기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김영남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절대 자살 안 한다. 내가 죽으면 부검해달라. 이 사람들이 가니까 저도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안 가면 저거 또 또라이 아이가 할까봐 저도 그렇습니다. 절대 자살 안 합니다. 혹시 제가 죽으면 반드시 부검해 주십시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진실은 밝혀집니다. 이래 되면은 이제는 노회찬이 덫이 작동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노회찬의 저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노회찬을 죽인 자들에게. 이거는 언제 시작될 거냐?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만 시간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